저출산이다, 출산율이 최저다라는 뉴스 최근에 많이 보시죠?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47%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는 기사,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이 소멸한다는 기사, 이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거 언제 기사죠? 2014년, 2016년도 기사예요. 10년 전에도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3개 지역, 인천, 경기, 지방 소도시 지역 다 포함해서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국가에서 지정해뒀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서 지방도 없어지고 집값이 내려간다. 사실 이 문장만 보면 틀린 건 없죠.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을 하고 있죠. 집값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통화량입니다. 자산의 성격을 가진 아파트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합니다. 통화량은 1986년부터 지금까지 쭉 상승하고 있네요. 최근 1년만 보더라도 2023년 초에 통화량이 감소했지만 23년 6월부터 통화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선호하는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장기 우상향을 믿고 영끌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겼어요. 21년도에 서울 아파트는 계속 상승한다고 한 사람들, 그때 매수한 사람들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경험하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은 전국이 하락한 다음에 지역별로 시세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지금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아파트 레버리지 5단계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어떻게 찾는지, 어떤 단지가 선호되는지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올라가는 지역을 사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상승한다는 것은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거죠. PIR, HAI, 매수 우위, 전세 수급 지수, 전세가율,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거래량은 상승 타이밍을 보기 위한 첫 번째 지표입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매매가와 거래량 그래프입니다. 매매가는 파란색, 거래량은 아래 주황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13년도부터 24년 초까지 평균 거래량은 약 6천 건입니다. 과거 1차 상승장은 2013년도 말부터 2018년도 말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1차 상승장 시기를 보시면 매월 거래량의 편차는 있으나 평균 거래량은 6천 건을 넘어서는 시점에 대세 상승이 시작됩니다. 2015년도 3월에는 15,000건을 넘었습니다. 19년도 초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매가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을 막을 수는 없었고 거래량 6,000건을 다시 넘어가면서 2차 상승장이 왔습니다. 20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통화량이 급격하게 풀렸고 아파트 가격 또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하락을 기대하면서 매수하는 사람은 없기에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승에 베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평가된 지역을 사는 것입니다. 지역이 싼지 비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역의 매매가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서울과 4개 광역시 매매지수 그래프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부산은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하락했고 울산은 상승 후 하락했고요. 대전은 보합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울 하락장인 2009년부터 2013년은 어땠을까요? 부산, 대구, 울산이 다 올랐습니다. 대전은 상승 후에 하락했고요. 다음 서울 수도권 상승장인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광역시의 흐름은 서울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통화량 급증으로 전국이 불장이었고 이후에는 전국이 같이 하락했죠. 지금은 또 지역마다 시세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릅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향후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공급을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공급은 향후 2년, 3년간 입주 물량과 매물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급이 적은 지역을 들어간다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입주 물량은 부동산 지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입주 물량인데요.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것은 적정, 수요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수의 0.5%를 잡습니다. 실제 수요는 정적인 수치가 아니라 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빨간 선, 적정 수요량은 공급의 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안양시는 24년 과공급 이후 25년부터 입주 물량이 없으니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입주 물량을 확인할 때는 그 지역의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의 입주 물량까지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양시는 의왕시와 가장 인구 이동이 많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본다면 25년, 26년도 물량이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급이 안양시에 어디에 있는지, 의왕시 어디인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매물수는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양시 동안구의 매물수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매물 추이고요. 현재 매물수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수도 24년 2월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네요. 아실에서는 구별로 볼 수도 있고 동단이나 각 단지별로도 매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 매물이 어느 단지에서 급증하는지 보니 곧 입주 예정인 2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24년 6월 2939세대가 입주하는 평촌 엘프라우드, 전세 개수가 475개, 그리고 24년 8월 2417세대가 입주하는 평촌 트리지아 전세 개수가 429개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전세 매물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다면 역전세가 나거나 매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간의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사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율, 출루율, 장타율, 홈런, 타점, 도루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로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봉입니다. 한 선수의 모든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여 연봉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을 봐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 입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까지 몇 분이 걸리는지, 주변에 몇 호선이 있는지, 역까지 몇 분 걸리는지,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지 낮은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심지어 저는 주차장에 가서 외제차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했었습니다.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든 입지적 가치를 평가해서 시장이 결정한 금액이 바로 아파트 매매가입니다. 그럼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떻게 찾을까요? 호객노노에서 평당가 분위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지역에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가격이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비싼 아파트 순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최고가 아파트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아실 사이트에서 최고가 아파트를 들어가서 지역 선택 후에 매매 84제곱미터, 기간은 20년 1월 1일로 설정하고 보시면 됩니다. 왜 최고가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최고가 아파트는 우리가 매수 시기를 설령 잘못 판단하더라도 반등할 때 더 빨리, 더 많이 반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랑 잘 맞는 소장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역, 단지를 잘 찾았으면 마지막으로 그 단지에서 좋은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물건이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물건입니다. 우리 자금으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매매가를 맞출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광장 현대 3단지입니다. 1990년식 1556세대입니다. 5호선 광나루역과 2호선 강변역 사이에 있으며 학원가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16년 2월에 매매 전세 차이가 9천만원으로 9천만원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최고가는 16억 6천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정말 베스트한 케이스만 보면 수익률이 1000%가 넘습니다. 9천만원이 없으면 이 단지 투자를 못했을까요? 매매가가 더 저렴한 물건으로 계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매 전세 차이가 3천만원으로 3천만원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투자금을 줄임으로써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는 소장님이 계시더라도 나만의 기준이 없다면 조건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에 링크가 있으니 들어가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지역, 단지, 물건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상승하는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거래량이라는 동력이 없다면 대세 상승은 나타나기 어렵기에 이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상승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지역의 매매가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는 사이클이 다르기에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저평가된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하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선정된 지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부터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장님을 만나면 내고의 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단지를 같은 시기에 사더라도 사람마다 수익률이 달라지는 건 여기에 있어요. 매수하기 전에는 항상 경제 상황과 정책을 확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것이 전부예요. 투자는 우리가 모은 시드머니가 일하게 하기 위함이죠. 부동산 투자는 기본만 정확하게 알아도 손해볼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가치 있는 부동산을 저렴해진 시기에 사는 겁니다. 좋은 부동산이 싸진 시점이 기회예요. 앞으로 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현황을 빠르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강뷰 아파트였습니다.